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김나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썰을 하나 풀어볼까 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좀 망설였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누군가는 또 저랑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뭔가 좀 속 시원한 어떤 그거는 이러이러한 거예요 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줄 수도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제 나름대로는 용기를 낸 거죠. 네. 근데 뭐 저랑 친한 친구들 혹은 저에게 수업을 듣는 성우 지망생 친구들 중에는 몇몇 친구들은 이 얘기를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수업할 때 가끔 수업하다가 뭐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하면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어릴 때 나는 되게 신기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재미로 사주 카페 이런 데 가서 뭐 사주를 본다거나 혹은 타로 카페 이런 데서 타로를 본다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또 의외로 또 겁이 많아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겁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점을 보러 간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 어느 분께서 저한테 신점 같은 거 함부로 보러 가지 마라. 네가 어보온다. 뭐 이런 얘기를 얼핏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폐가, 흉가 체험 이런 거 그냥 유튜브로 보고 으아 진짜 무섭겠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 즐기지 절대 저는 그런 곳에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저의 어릴 적 얘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풀어볼게요. 저는 어릴 때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 세 가족이었죠. 어릴 때 혼자 자는 걸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어릴 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한 방에 같이 잠을 잤었는데 이렇게 바닥에 방바닥에 요를 깔고 저, 엄마, 아빠 이렇게 차례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제 오른쪽 옆으로 커다란 장롱이 놓여 있었어요. 저의 기억으로는 짙은 고동색에 이렇게 나무 무늬가 들어간 그런 큰 거의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장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릴 때 저는 꿈이 아니라 아빠가 이제 불 끈다 이제 자자 이러고 불을 딱 끄시면 그 장롱의 그 면 자체가
영화관 스크린처럼 딱 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딱 끄는 동시에 영화관 스크린으로 딱 변하면서 화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샤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뭐가 화면에 보이냐? 분명히 앞에는 바다가 있다고 하는데 바다는 한 번도 비춰준 적이 없고 그냥 자갈밭인데 자갈밭에 일정한 간격으로 돌무덤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무덤이 있고 좀 또 옆으로 가면 돌무덤이 있고 또 옆으로 가면 돌무덤이 있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갔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관 스크린에 비치는 장면이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돌무덤이 계속 하나 둘 셋 이렇게 지나가겠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돌무덤을 세다가 잠이 들었어요. 1개, 2개, 3개 막 그렇게. 어릴 때의 저한테는 그게 뭐 신기한 일도 아니었고 그냥 뭐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거 아닌가? 누구나 다 그렇게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그랬는데 항상 그렇게 아빠가 밤에 자자 이제 불 끈다 그러고 불을 딱 끄시면 그 장롱이 스크린이 탁 되면서 그 돌무더기 자갈밭 돌무더기가 돌무덤 이게 지나가는 그게 보였는데 저는 이제 밤에 아빠가 불을 끄시면 그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절대 꿈이 아니고 그냥 불만 딱 끄시면 바로 그게 보였으니까 제 눈에 육안으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밤에 자기 전에 아빠가 이제 불 끈다 이제 자자 하면 그게 너무 그 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볼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불 끈다 자자 하고 불을 딱 끄셨는데 스크린으로 안 변하는 거예요. 뭐지? 기다렸죠. 안 변해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스크린으로 안 변해요. 왜 안 보이지?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게 된 시점 그날 이후로 전 다시는 그 장롱 자갈밭 돌무덤 스크린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장롱이 놓여 있던 그 벽 너머 옆집이 맞붙어 있는 그 벽을 끼고 있는 옆집 있잖아요. 그 옆집에 원래는 이제 저희 엄마가 좀 친하게 지내던 신혼부부가 원래 살았었는데 그 신혼부부가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새로 온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셨겠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새로운 세입자가 무당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무당이 들어온 그날부터 그 돌무덤을 못 보게 된 거죠. 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어릴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학교에 이제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매일 써서 이렇게 그림 일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그 집이에요. 그 집에 이제 창문이 저희 집이 1층인데 좀 높은 1층이었어요. 그 구조가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대가 높아서 이렇게 담벼락이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지대가 높아서 여기가 골목이긴 골목이에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이긴 한데, 여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 그 집 창문으로 사람의 머리가 보이거나 어떤 지나다니는 사람을 절대 볼 수 없는 높이. 절대 볼 수 없는. 뭐 사람의 키가 한 3m가 되면 볼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높이의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면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 봐야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높이였어요. 여길 통과해서 계단 옆을 골목을 또 계단을 조금 올라와야 저희 집 현관문, 대문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좀 신기한 구조였는데, 제가 그 어릴 때 저의 일기장에 보면 그 창문으로 웬 아저씨가 지나갔다고 이렇게 쓰여있는 일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잤던 그 안방 말고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작은 방은 창문이 있긴 한데 정말 그 벽이 딱 붙어 있어서 창문을 열어도 벽인, 그래서 빛이 정말 들지 않는 그런 방이 작은 방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막 제 방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서 내 방에서 혼자 자겠다 그러면서 그 방에 자려고 했다가 무서워가지고 엄마 아빠랑 다시 자겠다, 그래서 이제 안방에서 부모님과 같이 계속 자고 그랬던 건데, 그건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안방에서 작은 방을 통과해야 저 안쪽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집 구조가 되게 독특했죠. 근데 제가 배탈이 났었던 것 같아요. 배탈이 나서 배가 막 너무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그 조그만 애가 막 이렇게 거의 이렇게 배를 이렇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아파가지고 구부린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으악 배야, 아고 배 아프다 이러면서 걸어가는데, 그 작은 방 안에 그 빛이 들지 않는 물론 낮이긴 했지만 이렇게 깜깜한 그 방 안에 이렇게 좀 더 뭔가 더 까만 실루엣 같은 거, 이런 거를 봤다고 또 제 일기장에 또 이렇게 써져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일기장에 쓴 것도 쓴 건데, 제가 그 기억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 저는 뭔가를 봤던 걸까요? 이게 좀 지금은 뭐 보고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리고 어릴 때 저는 계단 있죠. 그냥 계단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 때 계단에서 그렇게 잘 굴렀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굴렀다. 약간 이렇게 굴렀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만화처럼 떼굴떼굴 굴렀어요. 머리부터 이렇게 정말 떼굴떼굴. 그래서 그 계단에서 그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 그 대문? 철문 같은 거에 꽝 부딪혀가지고 멈추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굴러서 맨날. 근데 웃긴 건 안 다쳐. 그렇게 안 다쳐. 그냥 너무 아파.
저희 엄마도 인나라 또 넘어졌나 인나라 이제 그냥 이렇게 하시고 아파 싱 그냥 일어나. 근데 그렇게 막 철제로 된 계단에서도 그렇게 맨날 구르고 그 옛날에 아시죠? 그 콘크리트로 된 계단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쇠로 이렇게 박아져 있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막 굴러도 안 다쳐. 지금 생각하면 그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디 뭐 까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르면은 어디 까지거나 진짜 그 정도면 어디 이렇게 아무리 애라도 부러질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진짜 하나도 안 다치고 그렇게 그랬네요. 그랬던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그 유독 자주 굴렀던 그 집에서는 이제 또 이제 제가 저를 애로 표현하자면 애가 밤에 이제 그러니까 밤도 아니야 저녁에 초저녁에 놀다가 이제 2층에 그때 살았는데 1층에 한 식구 그 집 식구와 친해져가지고 저희 집 가족이 이제 1층에 그 식구 집에 놀러 가서 저녁 먹고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밥 먹고 잘 놀다가 아파요. 열이 막 갑자기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열이 공교롭게도 그 집 1층에 계신 분 제 기억이 맞다면 그 1층에 계신 분의 그 아주머니가 간호사셨어요. 간호사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체온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체온을 쟀는데 열이 막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업고 막 급하게 막 그 가까운 병원으로 막 뛰셨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고 뭐 택시를 부르고 이런 정신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막 뛰신 거지.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이상한 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빠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와 이라노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노 막 약간 계속 그러시고 근데 제가 계속 뭐라고 소리를 냈냐면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내려고 낸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아픈데 그냥 소리가 계속 나왔어. 계속 이렇게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서 그러니까 다행히 집이랑 되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었어요. 좀 큰 병원이.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실 가서 막 수액 맞고 해열제 이런 거 막 투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나았죠. 그런 것도 좀 신기한 것 같고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어릴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되게 심하게 가위 눌리는 거 되게 심했거든요. 처음으로 가위 눌린 건 친구 집에 가끔 자러 갈 때 있잖아요. 저는 항상 막 대자로 뻗어서 자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친구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나도 예쁘게 자고 싶어. 나도 막 소녀소녀하게 자고 싶은 거야. 그때가 고등학생 때였나? 그랬을 텐데 이렇게 잤어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이제 제가 그때 방에 온돌 침대가 있었는데 온돌방에 이불 펴고 잘 때였거든요. 그냥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안 자고 방에 이불을 펴고 그 3단 서랍장 옆에 이렇게 요를 깔고 이렇게 베개를 그 3단 서랍장 옆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3단 서랍장 여기 위에 뭔가가 있다. 근데 정말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면 M 보면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도 아닌 목소리로 막 그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알지 못하지만 진짜 영어 아니고 뭐 중국어 아니고 내가 아는 모든 그 세상의 모든 언어들 뭐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뭐 태국어, 모두 아니야. 일본어 전부 다 아닌데 진짜 되게 이상한 말을 막 계속해요. 근데 그냥 중성적인 목소리였어요. 진짜 남자야 여자야? 근데 눈은 떠서 있는데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눈알을 움직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 헉, 목소리가 진짜 완전 중성이다. 어머, 뭐라고 하는 거야? 듣고 있었죠. 진짜 그건 따라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막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 하는데 제가 어디서 소름이 딱 돋았냐면 얘가 계속 중얼중얼 하고 있고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뭐야? 무슨 말하고 있는 걸까? 와 진짜 목소리가 중성이네. 이게 진짜 귀신인가? 그러고 전혀 무섭지 않았어. 그냥 신기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머리맡 이쪽이 방문이었거든요. 거실 쪽에서 갑자기 뭔가 되게 둔탁한 그리고 쇳소리 되게 뭔가 녹슨 쇳소리가 나면서 뭔가 찰컥 끼익 찰컥 끼익 이런 그러니까 한번 탁 놓고 촥 끄는 듯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찰컥 끼익 찰컥 끼익. 오 근데 그 소리가 이 소리는 계속 나고 있고 이 소리가 이제 사운드가 더해진 거죠.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제가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뒤에서 쫙 그 몸이 굳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 무섭다. 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데 진짜 몸이 굳어. 이게 가위구나를 그때 처음으로 안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거 빼는 것도 안 되고 엄마 아빠를 부르고 싶은데 아예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진짜 이 소리도 여기서 한번 막히고 여기 안에서 한번 더 막히고 엄마 한데 엄도 안 돼요. 그냥 이응조차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되면 이 방바닥이라도 쿵쿵 쳐야겠다. 그럼 이 쿵쿵 소리에 엄마가 오지 않을까. 막 치고 난리를 부렸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뭐라고 하고 있지. 찰컥 근데 여기서 진짜 가관이었던 거. 여러분 귀신 웃음소리 전형적인 귀신 웃음소리 알죠? 이렇게 웃는 거. 우와 거기서 그게 확 더해지는 거. 저 진짜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이게 진짜 지어낸 거 아니고 저 진짜 제 모든 걸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진짜 계속 하고 있고 찰컥 찰컥 하고 있고 계속 웃는데 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깨려고 하는데 안 깨져. 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계속 이대로인 거예요. 어머 어떡해 막 진짜 깨려고 안 까니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깬 줄 알아요? 여기 바로 바로 옆에서 조그만 꼬마의 목소리로 웃는데 너무 가까이서 웃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놀라는 거. 몸이 부르르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몸이 확 이렇게 되면서 제가 눈은 뜨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운드만 싹 사라지고 모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그대로. 정말 사운드만 순식간에 싹 사라졌어요. 그게 저의 첫 가위 눌림이었어요. 첫 가위 눌림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가 그때 고2였나? 고1이었나? 고1이었나? 고2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고2였나 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너무 놀라서 가위 눌림이라는 게 궁금하긴 했었지만 와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도 여기 지금 심장이 막 두근거리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저의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저의 이야기 1편 여기까지 한번 할게요. 제가 2편으로 이어서 이야기 들고 와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거나 저의 이런 경험 뭔지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